자, 실전 모의고사 짝수형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30번인데 이게 뭐야? Either A or B, 우리가 이제 소위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친구고요. A 혹은 B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장 내에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지, either를 보는 순간 뒤에 A or B 형태가 나와 있겠다. 그러면 A 혹은 B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매끄럽게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두 번째, whereby,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것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할까요? 그냥? 선행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by which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세 번째, apprehension이라는 것은 염려, 걱정이라는 뜻이라고 보시고요. 체포라는 뜻도 쓰이는 잘 안 쓰이니까 염려나 걱정 이 정도만 적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문장이 길쭉한데 별거 없겠지. 가보자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주로 뭐냐면 여러분들 largely가 크게가 아니라 주로 이런 뜻입니다. 요 단어 잘 보세요. reaction. 뭐야? 우리가 뭔가 리액션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외래어처럼 쓰이는데 이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요. 반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갖다가 주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좀 반대의 개념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주로 뭐에 대한 반작용이냐면 scientific,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노력에 대한 반작용 되겠습니다. 뭐 하려는? 현실을 설명하려는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노력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과 어때요? 반대의 느낌을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요, tend to be defined, 정의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either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either 나왔으니까 A or B 형태니까 여기서 or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뭐 겁나 기네? 에헤이. 쭉 묶어볼까 그냥? 그래요. 뭐로서 정의가 되는 것이냐면 뭐로서 defined as니까 기간인데 뭐 후의 기간이야? 모더니즘 후의 기간. 그렇죠? 포스트라는 게 여러분들 그 후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말 그대로 모더니즘 그 이후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라고 정의되냐면 상태인데 그 상태에 의해서 확립되어져 있는 가치가 빠르게 없어져 부식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걱정, 염려에 의해서 미래가 가지고 올 것에 대한 염려에 의해서 빠르게 확립되어 있는 가치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이 상태로 정의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게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런 노력과는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알겠어요? 자, 본문을 할 텐데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A와 B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와 not A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good, bad 이런 식으로 go, bad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근거는 최대한 본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느낌적으로 딱 고르겠다라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간의 연결성을 좀 봐야 된다. 이게 참 본질적인 얘기라서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결국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윗문장,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볼 수 있냐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연습하기 가장 좋은 요 지문의 형태가 30번 그리고 42번의 장문 독해에 있는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포스트 모던, 읽었던 문장이구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요, 주로 뭐냐면 반작용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노력, 과학적인 노력에 대해서 뭐 하려는 현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소재로서 계속 이어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정의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뭐로써?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로서 묘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인데 그 상태에 의해서 요 가치들이 없어져요.
뭐에 의해서? 이런 발달이나든지 미래가 가져올 염려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많아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없어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어떤 포지션에 기반을 둡니다. 어쨌든 간에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 잘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빈칸을 채우셔야 됩니다. prevailing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요.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요. 난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보편적인 현실이 저항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진다가 되는 것이고요. 반영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반영이 안 되니까 저항을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오히려 두 개가 반대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염두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쓸 때 not을 보고서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이해 속에서 저항이 안 될까요? 반영이 안 될까요?를 보는 건데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나 오히려 뭐 되냐면 만들어진대요. 마인드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의 personal reality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끝났죠? 그러니까 봐봐. prevailing reality라는 건 보편적인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개인적 현실이라는 것은 저거랑 반대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누가 봐도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반대말이요. 그러면 친구들 자신의 개인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보편적인 현실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겠죠. 됐습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반영되지 않는다가 이거 어렵다. 되겠죠. not ready, 그러니까 원래 resisted가 맞는데 저항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not이 붙으니까 저항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니까 얘를 고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어려워요. not이 붙으면. 자, 그래서 조금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이 살짝 어려웠는데 밑에 보니까 아무튼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스케프틱, 회의적입니다. 뭐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겠어? 프리베일링한 그런 거겠죠. 아니 당연히 프리베일링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빨간색에 대한 설명이겠죠. 볼까요?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모든 그룹한테, 모든 문화한테, 모든 전통한테, 모든 인종한테 이게 합리적이다. 모두 다 통한다. 이렇게 프리베일링한 입장에 대한 설명을 싫어해요. 따라서 뭐를 가지는 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를 가지냐면 분사구문이야. inflexible은 고정되어 있는 relativistic, 상대적인 관점을, 현실에 대한 무슨 관점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자신의 리얼리티를 가진다라고 하니까 얘 inflexible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쌤 저는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습니다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만 아시면 하나는 반대말일 거니까 얘 유명하잖아. inflexible. flexible 하다는 게 유연한 거니까 inflexible은 고정되어 있는. 그럼 얘가 flexible이구나.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할 때요. 해석이라는 게 모든 것입니다. 좀 가볼게요. 리얼리티가 오직 오는데요. 뭐인 것을 통해서 오냐면 해석하는 걸 통해서 온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요. 구체적인 경험에, 그렇죠? 개인적인 거니까 추상적인 원리를 넘어서 원리보다는 구체적 개념에 의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누군가 그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슈러블 다른 사람한테 맞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안 맞을 수도 있죠. 왜? 지가 개인이 느낀 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몰랐다 손 치더라도 슈러블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맞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infallible이요. 오류가 없이 완벽하냐. 그럼 얘는 뭐야?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는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뭐라기보다는 확실하거나 universal, 보편적이기보다는 됐습니까?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툭툭툭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할까?
내가 수업 때 특히 독해 인사이드 아웃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강조드리는 부분 여러 가지 특강들에서 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강조하는 부분들만 잘 인식하시면 그 다음엔 약간의 해석이고 어휘 싸움이지 커다란 논리의 전개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시면서 푸셔야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 빈칸 가겠습니다. be attuned to, attune이 딱 어디에 맞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딱 이 A에 맞추다 아니면 맞춰져 있으니까 익숙하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interfere with 하면요, interfere 하면요, A를 방해하다 정도로 해석합시다. interfere with A 됐습니까? 또 있나? 없군요. 문자 하나 볼게요. 자, he suggested that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that 이하라고 했거든요. 됐습니까? 어디까지 묶어볼까? 여기까지군요. From a very young age, 매우 어린 나이에서부터 개인이 attuned to,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냐면 that result in 뭐를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또 나와 either A or B. A에 해당하는 approval은 찬성, 칭찬이고요. disapproval은 반대, 꾸중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칭찬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꾸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뭔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칭찬을 받고 저런 것들을 하면 맞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이 제안을 하는 거죠. Much like 뭐와 같이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매우 똑같이 멋지는 강조예요. 이러한 좁은 관점, 봐봐. 이런 느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포커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보이는 시야가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방해한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noticing the last of the world, 세상의 나머지 부분을 눈치 까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칭찬 먹고 이런 거 하면 맞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관점이 나머지 세상을 못 본다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아닐까? 라고 인식을 하면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연결사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이 빈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으니까. 자, 보시면 many times when you respond strongly to something in another person. 잠깐만요. 그러니까 바로 타겟팅이 되죠. 연결사는 없고 타겟팅을 해보면 당신이 강력하게 다른 사람한테 있는 무언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무언가에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니? 라는 게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he famous personality theories, 바로 이제 전문가 등장하시는데요. 유명한 이 성격 이론가, 저런 것도 있나 봐요. 성격 이론가는 뭐야? 아무튼 해리 스택 슬리번이라는 사람이요. 좋습니다. 가능한 어떤 설명을 하는데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왜 특정 특성들은 계속 발생이 되고 반면에 다른 특성들은 절대 발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 A라는 특성은 계속 재발을 하는 것이고 B라는 특성은 왜 죽어도 다시 발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는 뭐라고 하시냐면 어렸을 때부터 개인이 어떤 것들에 익숙해집니까? 칭찬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꾸중을 유발시키는 것들에 익숙해지는구나 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어쩌라는 거지?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좁은 포커스가 방해하는데 나머지 세상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 타인의 무언가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거든요. 아이가 알고 있는 것, 이러한 작은 narrow field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something입니다. 어떤 something이냐면 그나 그녀가 identifies with, 여기서 어휘 실력이 좀 드러나는데요. 동일시한다의 뜻이죠. 그나 그녀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elf, 자아나 I, 나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구나. 잠깐만요. 좀 더 가볼게요.
self 자아라는 게 점점 더 알게 돼요. 성격적 특성을요. 이게 칭찬과 꾸중, 이 중요한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꾸중을 받는 그러한 이 특징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뭐 하냐면 잘 몰라요. 특성들은 무시가 되는 특성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까지도요. 사실 느낌 많이 안 와요? 잘 안 와요. 정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읽다가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others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조금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결국에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잘 읽고 계신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and 그리고 누군가는 남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끝났다. Only what is in the self.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것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신 분들의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처음에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는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빡 듭니다. 출제위원도요. 그러한 심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문제를 푸실 때 모든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내가 한 수천만 번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확실한 근거를 밑에서 딱 줘요. 확실하게. 그리고 밑에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다가 힘 빠지고 여기 쓱 대충 읽어버리니까 답을 못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여러분들과 이해도가 아주 달랐을까? 비슷했을 거예요. 나도 어려운 질문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읽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까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답의 근거는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데 그 마인드가 무엇에서 비롯이 되냐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근데 그 신뢰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진정성 있게 공부했고 또 이거를 얼마나 잘 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정도,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도로는 공부를 하자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풀려고 덤벼들지 얘가 나를 못 풀게끔 하는구나의 느낌을 잘 안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상대가 등치가 좀 커요. 그래도 내가 진짜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이 상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뭔가 준비를 탄탄하게 했으면 상대가 크건 작건 좀 상관없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자아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기 전까지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죠. 최소 수능 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아마 다 모를 거야. 아니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석을 안 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지문이 안 읽혀도요. 이건 나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다른 데에서 분명히 뭐에 대한 단서를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특정 이 트윗 스케일을 반복적으로 쓴다는 건데요. 남을 평가할 때요. 됐습니까? 좀 더 볼까요? 좋아하는 말이 돼요. 슬리번이 좋아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너가 너 스스로를 판단할 때 당신은 남들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래요. 그러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무언가에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때문인가를 보세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서 오직 자신한테 있는 걸 발견한대요. 또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 스스로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판단한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에 반응할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것 정도가 되겠죠. 왜요? 자아한테 있는 것만 발견한다고요. 타인의 무언가에 뭐야 저거? 저 자식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게 나한테 있는 거다. 너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as 구문이야, 여러분들. 남들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볼게요. 1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에 끌린다.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끌리는 거죠. 반대말이죠. 낯선 사람에 대한 어트랙션 아니죠. 내 스스로의 모습을 타인한테 발견할 때 그게 맞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의 느낌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죠. 관련이 없다죠. has little to do니까 genetic conformity, 유전적인 수능, 유전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자아라는 게 유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에 가까운 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mor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답니다. 당신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맞겠죠. 왜? 자신에게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요. 본능으로부터 나온대요. 이게 뭐에 끌리는 거냐면 opposite가 아니죠. 반대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거에 끌리는 본능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겠다. 똑같은 컨셉으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manent라는 것은요, temporary와 반대의 뜻이죠. 영구적인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which라는 게 관계대명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한 개,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얘는 and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it나 them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관계 연결시켜주면서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해석하실 때는요, 첫 번째 주어가 동사한다. and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중 뭐 일부라고 할게요. 일부는 두 번째 동사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석이야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니까. 문장 좀 볼까요? 보시면 however 그러나 직업이라는 게요 뭐일 수 아닐 수 있냐면 영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업을요. 뭐 때문에? 수많은 이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유들 중에 여기는 목적어네 심지어. 그 일부를 당신이 심지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요 for 뒤에서 목적어 빠지면서 관계사가 이어지는 그런 컨셉이었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을 찾아보시면 and 를 쓴 다음에 앞에 이 reasons가 되겠죠. 됐습니까? reasons를 받는 거니까 이렇게 뱀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문장 갈게요. 질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고요. 이것도 연결사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읽어볼 건데 이 빈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서, 그러한 경우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뭐로부터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멘탈적 트라우마를요.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면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필링으로 이어지는데 그 필링이 어떤 필링이냐면 that 필링이네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감정인지를, 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마이너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아주 자주 당신은 만나거나 아니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그들의 직업 이라든지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 것에 의해서 스스로 소개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차익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영화강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세일스맨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뭐 회사의 중역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친절한 글인 것 같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죠. There is nothing criminal, 뭔가 이렇게 죄스러운 범죄인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런데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됩니다. 살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넘어가. 이러한 관행,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직업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그런 관행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개인성을 잃어버리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들이 직업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직업에 의해서 인식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연결사가 있구나. 미안해. 직업이라는 게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당신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몇몇은요, 당신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끝난다. 그러면 나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거의 나예요. 나의 정체성 아이디. 됐습니다. 근데 직업을 뭐 할 수 있다? rules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면 나의 아이디가 또 없어진 느낌이 들겠죠. 똑같은 거니까. 하겠습니다. 쉽다, 그치? 1번. 그들의 정체성인 거에 의해서 바운드가 묶여있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고. 안녕. 정체성인 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정체성인 것은 직업 아닙니까? 직업에 지금 이렇게 실직한 거 아니에요. 묶여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내적인 자아가 영향받지 않게끔 유지한대요. 아니죠. 겁나 영향받죠, 지금. 직업을 나의 모든 것인 외부의 것인 직업이 없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비슷한 세계에 삽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과 뭔 소리야? 안녕. 알게 되어 그들 스스로를 조금씩 아니죠. 뭔 소리입니까? 단절되어 뭐로부터? 한때는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게 rules 되니까 정확하게 5번이네요. 답은 5번 지금 됐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인가? 네, 갈게요. be concerned about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뭐뭐에 관해서 concern이 관심이거든요. 걱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이것도 참 유명한데 너무 뭐뭐해서 실제 문장에서 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볼까요? Music educators 음악 교육가들께서는요, 최근에 뭐가 되었습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so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게 이 고수의 덕목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걱정하게 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거 어렵다, 그치? 봐봐.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고 ing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ing를 명사에 대한 수식어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는 요 ing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항상 이렇게 뒤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밀 수 있는 방향도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 교육가들은 최근에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디다가 분리시켜서 보내는 거냐면 컴퓨터 캠프에 보내는 겁니다. 중간에 오프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거는요. 애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sending to라고만 쓰지 않고요. 오프를 꼭 붙여 쓴 이유는 조금 더 분리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오는 접촉, 오프는 분리. 알겠죠? 뭐 하는 대신에 음악 레슨 대신에 컴퓨터 캠프에 보내는 것, 지들 자녀들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한대요. that가 앞에 있는 레슨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요 so랑 이어지는 그래에서 너무나도 걱정을 해가지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뭐에 대한 연구냐면 음악과 지능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 연구에 펀딩 돈을 갖다가 대주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은 문장이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구문처럼 여러 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본인들이 좀 그걸 이용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최소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틀은 다 드리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늘 요 문제 풀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단절감을 잘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요것도 30번도 마찬가지, 빈칸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서입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한 군데를 뭔가 끊겨져 있는 느낌이 들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정답일 거니까. 그러니까 한 줄씩 잘 이어져 있는가라는 게 머릿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 읽어보니까 한 연구에서 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연구진들이요 조사했습니다. Effect of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니까 피아노 수업과 컴퓨터 트레이닝이 아이들의 시공간 능력에 끼치는 영향력을 갖다가 이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문 읽으시면 제 지문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시는 게 좋아요. 초기의 경험들인데 아트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요. 일단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왜냐면 이 아트에 대한 경험들은요. 지적인 걸 주니까요. 뭐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계속 가볼게요. 어떤 예시에서 참여인데 음악에 대한 참여, 음악도 아트 아니겠습니까? 요게 미스테리해 보이지만 원더풀한 것을 한다라고 해요. 인간의 두뇌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아트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하고요.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해놓고서 음악에 대한 참여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이스! 음악의 교육가들은요. 최근에 너무 걱정합니다. 음악을 시키고 좀 이렇게 아트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이요. 컴퓨터 캠프에 보내는 겁니다. 뭐 하지 않고 뮤직 레슨 보내지 않고요. 걱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앞이랑 이어보면은 음악이 좋은 건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음악과 지능에 대한 걸 연구해서 좀 알려주자는 취지로 돈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킬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요. Spatial, Temporal Skills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붙여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은 문제가 되는 거고 거진 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대놓고 있는 케이스이기는 해요. 못 보셨으면 여러분들 좀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컨셉으로 문제가 풀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연결성을 한 문장 한 문장 붙여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을 짝수형 모의고사가 40회로 갈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40회를 보는 순간 저 말이 맞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실력이 올라가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고수가 돼서 좋은 점수가 나오고 있겠죠. 선생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내공이 있는 말들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보시면서 그래 저게 진짜 별말 아닌 것 같고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저거를 조금만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붙여서 읽는다. 얘랑 반대말인지 아닌지를 본다. 본문에 있는 말을 끌어 쓴다. 단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문장씩 보기 넘어갈 때 연결성을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겨울 방학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영어라는 과목을 좀 연습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